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1단 로켓이 공중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신속히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거부권이 행사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찬성 표결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 40여 분간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서는 화재로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규정 위반 정황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이 사건을 민간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강한 바람이 이어져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들어온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서해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로켓은 발사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고 이 장면이 우리 군에 포착됐는데요.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장명훈 기자입니다. 발사체가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비행합니다. 잠시 사라지는 듯 싶더니 그대로 폭발합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어젯밤 10시 44분 발사한 로켓이 한 일본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우리군 경비함정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로켓은 발사 2분 만에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10시 46분쯤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했다며 사실상 발사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에 발사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새로 개발한 엔진의 동작 믿음성이 문제였던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 실패를 재빨리 공식 발표한 배경에는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정상적인 것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일본에서는 피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젯밤 10시 46분 오키나와현 지역 주민에게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해달라고 경보를 내렸습니다. 방위성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추적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한 직후입니다. 北朝鮮は本日、北朝鮮北西部沿岸地域のトンチャリ地区から、衛星打ち上げを目的とする弾道ミサイル技術を 약 20분 뒤 발사된 물체가 일본을 지나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폭발인지 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며 발사가 실패했는지 등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도 명백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사령부는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비판한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받는 동맹국가도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영토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한편 오늘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이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는 건 진영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승호 기자입니다.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민주당이 꺼내든 건 민심과 양심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이라며 국민의힘의 표단속을 비판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입니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닉슨 미 대통령의 사퇴를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로로 수사가 방해되고 진실이 은폐되었다면 이는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대통령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총선 민심을 등에 업은 야권의 전방위 설득전이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민주당의 설득 작업에 국민의힘은 내부 표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한 명 더 늘었는데요. 저희 MBN 취재에 따르면 소신 투표하겠다는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찬성표가 10표를 넘긴다면 정부 여당에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입니다. 김웅, 유이동, 안철수 의원에 이어 최재형 의원까지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은 막바지 표단 속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수사 지휘를 한 분이고 특별히 부당한 압력에 의한 수사 지휘에 대한 어떤 개입 이런 거에 대해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공개 선언한 4명의 의원 외에 현재까지 추가 이탈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이 돌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특검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당의 미래를 위해 도저히 반대할 수 없겠다고 결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떨어진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의원도 당론과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특검법 통과를 위한 17표에는 못 미치더라도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경우 정부 여당의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서울 부가연동 일대에서는 40분간 정전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김태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 40여 분간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삿짐 사다리 차가 이동 중 전선을 건드려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68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물류가 들어온 시간이라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꺼졌어요. 전체가. 사람들도 핸드폰 손전등 다니고 기사님은 헤드랜턴 끼고 배달하고 계시더라고요. 상가 1층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확인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섭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기류와 점포 일부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저녁 7시 반쯤엔 충북 음성군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고 폐기물 적재 창고 벽면 일부와 폐합성수지 20톤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군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하급자를 체벌하는 걸 과거엔 기합 또는 얼차려라고 불렀죠. 옛날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쯤 당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게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군기훈련이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입대 열흘 만에 한 훈련병이 이 군기훈련 도중 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용범 기자입니다. 강원 인제군에 주둔하는 육군부대 신병교육대대입니다. 지난 13일 입대한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군기훈련 도중 쓰러졌습니다.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훈련병은 상태가 나빠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훈련병 6명은 부대 연병장에서 동시에 군기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뛰다가 쓰러졌고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있다면서 조사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당일인 어제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개정된 군 형법에 따르면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범죄와 관련된 경우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맡게 됩니다.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육군은 훈련병의 순직과 진급 추서를 결정한 뒤 부검을 진행했고 유가족 측과 장례 일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를 조사 중인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는 굳이 필요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건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임직원이 전원 퇴사하고 대표이사도 바꾸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김호중 씨를 구속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지난 10일 경찰은 김 씨를 대신해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는데 당시 자동 녹음 기능이 활성화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포렌식을 거쳐 사건 전후 해당 매니저와 김 씨의 대화 등 다수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세대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사이 경찰은 우회로를 통해 물증을 확보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던 겁니다. 우 본부장은 특히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할 때 적용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음주운전 혐의보다 형량이 셉니다. 한편 김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로 실망을 안겨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임직원 전원 퇴사와 대표이사직 변경도 결정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한 이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술을 먹고 차 7대와 부딪혔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도 사고를 낸 뒤 도망쳤고 38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나타나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현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오른쪽으로 돌며 속도가 빨라지더니 주차된 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주차된 차량 7대를 충격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사고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모여들자 승용차 운전자 동승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 발생 38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운전자 50대 여성이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식당에서 맥주 500cc 2잔을 마시는 모습의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결국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운전은 빼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한 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출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로 나온 데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수치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자냐 여자냐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냐 이걸로 대입을 하는 거고 시간당 이제 체내 분해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적용을 하면 안 나오는 거죠.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얼마 전 가수 김호중 씨처럼 일단 도망가는 게 유리하다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라든지 CCTV 영상물이라든지 관련자의 다양한 형태의 진술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수사 절차와 기소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여성이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추측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재판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컴퓨터 관련 지식을 독학해서 몇 년 동안 불법 성인 사이트 14개를 운영해온 20대 미국 영주권자가 우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40여 명, 그리고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성인은 110여 명에 이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평범한 여행객 모습을 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수령으로 체포를 한 겁니다. 연예인 선임하실 수 있고 직원은 상황 본인에게 참 불리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수갑을 찬 이 남성은 불법 성인 사이트 14개를 운영한 미국 영주권자 20대 남성입니다. 필리핀에 머물던 남성은 미국에 돌아가기 위해 한국을 경유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이트는 2020년 11월부터 3년 넘게 운영했는데 독학으로 공부한 컴퓨터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사이트에는 불법 촬영물 2만 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000개 등 모두 10만 개 넘는 영상이 유포됐는데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성인이 110여 명, 아동과 청소년도 40명이나 됩니다. 그 언어도 다 한국말이고요. 보통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보면 됩니다. 사이트 방문자는 하루에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직업이 없는 남성은 사이트에 도박, 성인 게임 등 광고를 올리고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고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갑자기 수술 부위가 터지면서 심한 출혈이 생긴 환자. 하지만 출근 시간 도로가 꽉 막히면서 환자를 태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사이드카로 길을 터준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상황 윤기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출근 시간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 앞에 섰습니다. 아내의 암 수술 부위가 터져 급히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차가 너무 막힌다며 도움을 요청한 운전자. 차량 안 피가 흥건한 환자를 확인하고 경찰관은 곧바로 이송작전에 돌입합니다. 차량 앞뒤로 사이드카를 붙이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힌 길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경찰. 정지 신호가 나타나자 앞에 달리던 사이드카는 옆길을 막아선 뒤 수신호로 다른 방향 차량을 통제합니다. 막힌 길이 순식간에 다시 열립니다. 환자를 태운 차량은 꽉 막힌 도심 6.5km 구간을 단 5분 만에 지나 이곳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응급한 환자분들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을 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빠른 대처 덕에 환자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상황 조금 더 늦었으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무도 장담 못하죠. 애 엄마가 아직까지 치료 잘 받을 수 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할 뿐이죠.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손석구 씨 주연의 단편 영화가 관람료 1,000원으로 개봉합니다. CGV는 배우 손석구가 주연하는 단편 영화 밤낚시를 다음 달 단독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영 시간이 12분 59초에 불과한 밤낚시는 자동차의 앞뒤와 왼쪽 카메라 시점만으로 장면을 연출한 게 특징인데요. 영화도 SNS에서 유행하는 짧은 콘텐츠 쇼폼처럼 빠르고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선보이는 국내 첫 시도라고 합니다.
밤낚시는 밤에 전기차 충전소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사건을 그린 스릴러로 칸 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황금종려상을 받은 문병곤 감독의 연출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 씨가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와중에 다른 여성들과의 내연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제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차 씨는 최근 여성 A 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자신을 차두리와 교제 중인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B 씨도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차두리 씨가 자신과 만나면서 동시에 B 씨와 교제하는 사실을 숨겼고 이 문제로 갈등을 빚자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차두리 씨 측은 A 씨에 대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일 뿐이고 동시교제는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배우자와는 별거 중이고 법률상 이혼하진 않았지만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란 입장을 전했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60세의 나이로 지역 예선 미인대회 1위를 한 아르헨티나 알레한드라 로드리게스 씨가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5일 열린 미스 유니버스 아르헨티나 대회에서 최고의 얼굴로 뽑힌 건데요. 로드리게스 씨가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던 건 기존의 연령 제한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드레스는 물론 수영복과 원피스를 입고 다른 후보들과 당당히 경쟁해 훌륭한 무대를 선보여 박수를 받았는데요. 로드리게스 씨는 대회가 끝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첫걸음이란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고 미인으로 뽑히지는 못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막을 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가 공동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함께 공동 기자회견장에 들어옵니다. 한일중 3국 정상은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협력 체계를 더 굳건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데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선언문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 등 각국의 최우선 현안을 각각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관련 언급을 피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北朝鮮の非核化と朝鮮半島の安定が日中韓3カ国の共通利益である点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我们也希望相关方保持克制，防止事态进一步复杂化。 대통령실은 북핵과 탈북민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리창 총리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편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핵 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북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든지 북한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한다면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선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마지막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결단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 개혁까지 22대 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 수용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야당 양보로 의견 일치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의 모수 개혁안만이라도 임기 내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기초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 연계한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통과시키는 건 불가하다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터리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당권주자들도 지도부 목소리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소득 대체율 44%한 수용을 속임수라 비판했던 나경원 당선인이 모수개혁안 처리에 긍정 의사를 밝히는 등 여당 내부 일부 변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단 먼저 구해주고 돈은 나중에 받자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구제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신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혁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안의 핵심은 경매 차익입니다.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아 생기는 이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익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감정가 1억 7천만 원짜리 빌라 경매에서 LH가 4천만 원의 차익을 봤다면 피해 세입자의 월세 총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매 차익이 최장 10년인 피해자 무상거주 기간의 월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는 이번에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신속한 구제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의사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라는 경제적 참사의 방관자를 넘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놓고 정부와 야당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 작업을 놓고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있냐는 건데요. 친한동훈계에서는 백서팀이 무슨 특검이냐 반발했지만 나경원 당선인은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면담하겠다는 백서특위 방침에 지난 총선 당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백서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를 면담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백서특위가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키운다는 비판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반면 나경원 당선인은 특정인은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하는 총선 백서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 당선인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나 당선인은 여당 대표에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황교안하고 용산하고는
밥도 안 드시는 거 보면 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총선 참패 이후 백서를 둘러싼 당내 신경전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집권 세력의 쇄신 동력은 사그라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죠.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 지방 도시의 의사를 양성하자는 지역 인재 전형 모집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비수도권 의대 합격을 노린 지방 유학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입시파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대학 소재지의 중고등학교를 나와야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 약 1,500여 명의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둔 만큼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신입생 60% 이상을 이 전형으로 뽑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역 인재 전형 선발은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000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특히 부산대와 전북대, 경상국립대 등은 지역 인재 모집 인원만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2026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 모두 반영되면 지역 인재 선발은 더 늘어납니다. 학원가에서는 자녀를 의대에 쉽게 보내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는 이른바 지방 유학 움직임도 적지 않은 걸로 파악합니다. 전화 문의는 그래도 한 10에서 한 2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의대에 대한 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좀 문의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3곳의 학생회가 이런 집단 행동을 강요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현장에 매몰된 사람의 수가 2,000명이 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이 최악의 산사태가 발생한 지 5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접근도 쉽지 않아 구조의 난항을 겪으면서 생존자도 거의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위와 흙더미로 뒤덮인 마을에 자동차는 전복됐고 나무도 이리저리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흙더미를 파헤치며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쏟아진 흙더미 깊이가 10m에 육박해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At the moment is that the ground is still unstable. The other issue is just the accessibility due to the damaged road.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번 산사태로 2,000명이 넘는 주민이 매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100여 명이던 피해 규모가 하루 뒤 670여 명으로 늘더니 이후 3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 5일이나 지났지만 수습된 시신은 고작 7구에 불과합니다.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내부 부족 간의 갈등으로 구조에 필요한 중장비가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2년 뒤에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변신하는 한강 잠수교에 분홍색 공중보행로가 설치된다고 서울시가 발표했었는데요. 그런데 건설 토목 전문가들이 이건 실현 불가능한 디자인이라고 지적하고 허가권을 가진 한강교역 환경청도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강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에 바뀔 새 잠수교 디자인입니다. 한강 수면 14.7m 위에 설치될 짙은 분홍색 공중보행로가 핵심입니다. 발표 직후부터 핫핑크 보행로는 실현 불가능한 디자인이란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 하천 설계 기준에 따르면 한강 수면 위 구조물은 계획 홍수위보다 2m 이상 높은 곳부터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계획 홍수위는 16.1m. 따라서 보행로는 18.1m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는 게 원칙입니다. 홍수가 올 때 얘는 물에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물살을 막아요.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제반 곳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문제는 규정대로 보행로를 18.1m 이상 높이에 만들면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잠수교 위에 있는 반포대교 하단까지 가장 높이 차이가 큰 곳이 19.8m에 불과합니다. 결국 남은 1.7m 공간에 보행로 데크를 설치하면 성인 남성 평균 키에도 미치지 못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잠수교의 최고 홍수위인 14m 지점을 나타내는 막대바입니다. 데크는 여기서 최소 4m 위에 설치해야 하는데 한눈에 봐도 공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설치 허가권을 가진 한강유역 환경청도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설물이 계공수위 하단부로 자꾸 들어오면 제방이나 이런 걸 또 쌓아야 되는 상황이 단순히 시설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울시는 아이디어 차원의 디자인이었을 뿐이라며 전문가와 최종 설계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모전 상금에만 5억 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 21년 이후 소비자 물가가 13% 오르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010년대에 비해 2배나 올라 소비가 줄었다는 분석인데요. 한국은행은 체감 물가 상승률은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 저소득층에서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여름 배추와 무 같은 채소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름철 공급 부족과 추석 준비에 대비해 배추와 무를 비축하고 기상재해에도 대비하기로 했는데요. 한우와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 공급은 여름철에도 다행히 안정적일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어렵다면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 구축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원장의 6월 공매도 재개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일축하며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독일 헌법 75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각국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고 회담 이후엔 작은 경기도 펼쳤다는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독일과 프랑스 대통령이 한판 붙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등장한 두 사람.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그리고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테이블 축구장에서 국가 자존심을 건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골을 넣은 건 독일, 그 다음엔 프랑스 쪽이 골을 넣었는데요. 사이좋게 1대1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펼친 막간 행사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네요. 여기 장벽을 넘으려는 사람과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벽을 하나 두고 사람들의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어찌된 일인 건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장벽을 향해 사람들이 마구 뛰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장벽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장벽 반대쪽 경찰은 마구 흔들며 못 내려오게 하거나 내려온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데요. 텍사스 정부가 뉴멕시코주 인근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하려는 사람들을 적발했다고 공개한 영상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엘파소 지역에서만 13만 9천 명의 불법 이주민이 체포됐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는 미국과 남미의 불편한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작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경찰관에게 발견이 돼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 플로리다주 고속도로에서 멈춰선 남성. 플로리다주 알라추이 경찰관인데요. 순찰 중 고속도로에 작은 아기 고양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고양이 옆을 지나갈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재빨리 고양이를 집어들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보통 경찰차에는 동물 캐리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손에 들고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목숨을 구한 아기 고양이. 다행히 새로운 반려인도 찾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괴물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왔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걸까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최원호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즌 도중에 4번 연속 사령탑이 교체되면서 이 한화 사령탑 자리는 감독들의 무덤으로 불리는데요. 독이 든 성배, 한화의 감독 잔혹사를 신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결국에 이제 구단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시즌 초부터 조금 이기는 야구를 정말 해야 되는데 이기는 야구를 위해 한화가 선택한 최원호 감독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몇 년간 부진했던 독수리 군단은 올 시즌 반등을 꿈꾸며 메이저리거 류현진을 복귀시키고 FA 안치홍을 영입하는 데 거액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개막 10경기 8승으로 반짝 1위를 차지한 뒤 급추락하며 최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믿었던 류현진과 문동주가 시즌 초반 부진한 데다 5월엔 외국인 투수 2명이 연달아 다치며 투수진이 무너져 내렸고 최은성과 노시환 등 중심 타선을 잃어야 할 선수들도 예년만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장지수 벌트 논란 등으로 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최원호 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동행을 마쳤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 경질된 수베로 전 감독의 자리를 물려받았던 최 감독은 똑같이 6경기 5승 1패로 반등하던 시점에 물러나는 아쉬움을 남겼고 하나는 4명 연속 사령탑이 시즌 중 중도하차하는 감독 잔혹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감독 공석은 정경배 대행 체제로 메울 예정이며 아직 많은 경기가 남은 만큼 조속한 감독 선임 등 후속 작업에 최선을 다할. 하나는 최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박찬혁 구단 대표이사도 함께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났고 외국인 선수 페냐와도 작별하며 대대적인 팀 개편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은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 지역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15.1도로 어제 아침만큼 서늘한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 한때 영동 남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영남 동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볕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3.5도, 대전은 14.1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는 27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제주에, 주말에는 강원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